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클래식 문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쏟고 있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진아김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공연 준비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공연이 네. 한동안 이제 코로나로 침체돼 있다가 네. 최근에 또 많은 또 일들이 또 줄줄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있다. 네. 얼마나 이 기쁜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그렇죠. 많이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진아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아김은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의 장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음악대학이 아닌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며 게임 음악 콘서트, 정부 초청 콘서트 같은 공연 기획부터 공연 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아김이 예술감독으로 참여한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어메이징 오케스트라 시리즈 중 2017년 2월과 8월에 개최된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과 비욘드 더 심포니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집계 공연 부분 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예술감독이자 예술 마케터인 진아김과 함께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인기곡을 모은 CD 앨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조연출님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에 앨범이 딱 있습니다. 바로 이 앨범입니다. CD를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포의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감독님, 네. 먼저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고 활동하고 계신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에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예상하실 수 있을 만큼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는 우리 가요, 또 영화 음악, 한국인이 특히 좋아하는 스테디셀러를 포함해서 정통 클래식 등 우리 고유의 색깔을 담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창단된 지는 벌써 20여 년이 넘었고요. 김미애 단장님이 미국의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런던 팝스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삼아서 창단하였습니다. 아주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네네. 우리 김미애 단장님. 네. 네. 지금 현재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는 심포니로 즐기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추구합니다. 네. 한국 고유의 팝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며 한국형 클래식 음악이란 영역에서 아주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네. 대규모로 편성된 오케스트라로 정통 클래식에서 클래시컬 크로스오버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연주들을 관객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 공연마다 신작품, 그러니까 저희는 매 공연마다 음악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혹은 새로운 완전 신곡을 초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매 공연마다 신작품을 선보이고 있고 네. 또 감사하게도 많은 기존의 오디언스 분들께서 또 유튜브로 많이 찾아주셔서 국내 공식 관현악단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조회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그 매년 열리고 있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 정기 공연에서는 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미리 드리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해 오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성실하게 준비해야 또 몇 안 되는 이 방송 기회 때 또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를 네네. 이어가기 전에 재난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릴게요. 2022년 8월 17일 11시에 제주도 서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TV와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할 때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지내시기 바랍니다. 재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감독님. 네네.
오케스트라에서 예술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공연이라는 것이 공연만 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얼만큼 잘 나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컨텐츠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연이라는 잘 준비하고 잘 프레젠테이션한 이 공연을 공연 후에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 사후 컨텐츠 제작을 하는 그 전반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네, 전과 공연이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 그렇죠. 공연 후까지 그렇죠. 이른바 예술 경영학적 활동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 플랜을 수립도 하고 네, 또 프로젝트 진행을 하려면 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플랜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공연 후 컨텐츠 제작을 하려면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마케팅할 것인가, 또 예. 어떤 상품으로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자로서 좀 놀라운 그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 공연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혹은 편곡해서 발표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는 굉장한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상당한 노력과 네, 정성과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클래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애정어린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 없이도 얼마든지 공연은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지속적으로 클래식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뭐 과거에 있었던 많은 데이터들도 좋지만 무언가 요즘에 나오는 정말 아티스트들, 작곡가분들 또 예전 음악을 다시 또 현대화시켜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그래서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곡들을 어떻게 보면 연주를 해도 연주 자체는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음, 반드시 새로운 곡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천으로 옮기시고 더군다나 오디언스 분들이 음, 저도 오늘 방송 전에 음,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구독자는 물론이고 이 조회수도 현재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오케스트라 중에 가장 맞아요. 높더라고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알고 네네. 있는 곡이 아니라 새로운 음, 창작곡에도 저변 음,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네, 이번에 이제 그 준비하는 공연 중에 네, 지금 제가 가장 저와 그리고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전체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연 중 하나가 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30주년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월 중에 현지에 가서 공연을 할 네, 계획인데요. 네. 아마 대부분의 오시는 분 일부는 실향민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향을 잃었던 그 당시에 마음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품격 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곡 중에 하나는 이 곡은 예전 곡을 현대화시키고 있는 곡인데 저도 이번에 서치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개나리 처녀라는 곡이 있어요. 개나리 처녀. 네네, 1953년도 한국 가요인데요. 네, 이 개나리 처녀의 가사를 보면 사실 가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우리 이 현대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고어도 있고 그 당시 방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 그 53년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수선한 사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마음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물가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운물가에 핀 개나리 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 있는 일상을 그리는 그런 곡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곡을 이제 예전에 뭐 우리의 그 오래된 이제 그 가수분인 이미자 분이나 뭐 이런 가수들이 재현을 했지만 사실 네. 이런 곡들을 타국에서 대규모로 편성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주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팝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선사할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우리나라 오케스트라 또 뭐 합창단, 무용단, 예술 단체에서
이 예술 감독의 역할은 아티스트가 슈퍼맨이라면 예술 감독은 배트맨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술 감독 진학임의 추천곡 한 곡 듣겠습니다. 영화 영웅본색 원 삽입곡 러브 오브 더 패스트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영화 영웅본색 원 삽입곡 Love of the Past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의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감독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곡 제가 업계에 있어서 아는 부분인데 저작권은 어떻게 푸셨어요? 사실은 이 네. 음반을 내고 난 다음에 저작권 어떻게 풀었냐는 전화도 와요. 오케스트라로.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그걸 예. 물어보세요. 그런데 홍콩에 전화하셨습니까? 아유 전화 여러 번 했죠. 홍콩에도 전화를 하고 제가 예전에 중국어를 네. 조금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어를 한때는 잘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닥 이렇게 사용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 짧은 중국어와 예. 영어를 섞으면서 네. 이렇게 그 생각보다 장구경 저작권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기획사가 네. 큰 기획사가 아니더라고요. 어허. 아, 물론 지금 들으신 영웅모색 이 일은 예전에 유니버셜 뮤직에서 네.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소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다른 곡들을 제가 이제 릴리스하려고 컨택을 했을 때는 정말 그 작은 홍콩의 기획사에 전화해서 이상한 중국어도 썼다가 뭐 여튼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네. 참 흥미롭습니다. 네네. 자, 1388님, 와우, 이 비장하던 곡이 클래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워지다니 너무 좋습니다.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랄라님, 새로운 곡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 너무 멋집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랄라님. 앞으로 자주 뵐게요. 권성경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구독 누르고 왔어요. 새 아이들 라이드 하면서 들어볼래요. 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엄마들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권성경님 아이들과 함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455님, 아이가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에 있어요. 바이올린도 하고요. 코로나로 합주 연습도 중단되고 단원들도 많이 빠지고 어려웠었는데 점차 정상화되고 있어 학부모로서 기쁩니다.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CD 앨범 받고 싶어요. 방학 중에도 합주 지도해 주시는 오케스트라 담당 선생님께 선물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7455님 앨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네. 실시간으로 지금 감독님의 인터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코리안 팝스의 팬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늘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아티스트든 예술단체든 존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한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네. 너무 준비된 멘트 하시는 거 그러게 아닙니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멘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나 진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절대요. 준비된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오늘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진아 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중에서도 오늘 추천해 주신 영웅 본색 삽입곡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곡 아닙니까? 이 그렇죠. 외에도 혹시 영화 음악 많이 참여하셨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영화 음악들 중에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이건 옛날 곡들이에요. 네.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뭐 타양살이 또 오늘 준비해 온 곡인데 구세어라 금수나 OST 또 이런 것들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네. 물론 스테디하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해외 명곡들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의 음악을 또 많이 빛나게 하는 게 저의 사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 음악들도 많이 준비를 했죠. 네. 알겠습니다. 박균아님, 유튜브에서 정경님이 슈베르트 세레나데 오케스트라 버전도 진아 김님과 함께한 곡이 맞죠? 즐겨 듣고 있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또 서치도 하시고 야, 이 이거- 곡이 또 굉장히 명곡인데 이거 예. 정말 옛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김미애 단장님이 굉장히 애정하시는. 이렇게 애정하시는 곡이고 네. 직접 편곡에 또 참여를 하셨고 또 그렇죠. 우리 예. 정경 교수님하고 저하고 함께 작업을 한 곡이 맞죠.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피아노로 원래 있는 곡인데 네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오케스트라도 편곡을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최초로 했을 거예요. 네네. 제가 그래서 다른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더라도 이 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단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네네. 왜냐하면 이게 또 신의가 네.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코리안 네. 팝스와 슈베르트 네. 세레나를 했는데 네. 절대 다른 곳을 할 수가 없죠. 저희랑 공연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 진아 김에게 클래식 공연 기획이란 무엇입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클래식 공연 기획이란 대중과의 소통의 시작이자
모든 문화 사업의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매개로 예비 어디언스부터 이제 기존 오디언스의 교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래식 공연은 그 공연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빛이 나지만 그 공연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그리고 또 경제적 가치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통과 어떤 실질적인 부가가치까지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작이자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뭐 이건 뭐 네, 청산 유수로 이거는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해 왔거든요. 예. 요거는 네네. 빈틈이 없어서 원래 제가 네. 이런 질문하면 다들 약간 이 아티스트 대가분들이 음. 머뭇머뭇하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끼어드는데 오늘은 정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유, 너무나 완벽하게 끼어들어야 재밌어지는데 많이 끼어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보니까 네. 오케스트라 협연도 하셨어요. 네네. 제가 피아노를 좀 5살 때 시작하셔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따단따 네네. 이거를 네. 피아노로 치셨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 제가 네. 그때 19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못 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기 그때 피아노가 이제 뒤에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정말 극구 사양하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그러나 네. 예전에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네. 대학에서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한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음악을 네. 너무 좋아하지만 네.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잘하고 싶고, 네. 뭐, 학생이었으니까 공부도 좀 잘하고 싶었고, 나중에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음악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음악을 취미로 하고 싶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음악을 놓고 싶진 않았고요. 예, 음악을 놓고 싶진 않고 그러나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특별히 뭐 위대한 뜻이 있어서 다른 걸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예, 그렇게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인터뷰 중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중 하나가 저희가 그 EBS 한국 교육방송사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 또 학부모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음대를 진학하지 않아도 다양한 접근 방법과 다양한 루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예술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취미로 예술하고 싶었다 해서 단순히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오케스트라 예술 감독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더 듣겠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얼마 전에 또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때 제작을 했던 네. 아리랑과 구세라 금수나 메들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또 김미애 단장님의 편곡을 제작하셨네요. 네네. 아, 좋습니다. 아리랑과 구스여라 금수나 장필립 반베살레가 지휘하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아리랑과 구스여라 금수나 장필립 반베살레가 지휘하는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실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030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멋집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남시에서 애청자 김미경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가 또 하남시에서 코리안 팝스 공연하면은 딱 가실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강민기님 감동. 아리랑과 구스야라 금수하나 연주 감동이네요. 진아 김 예술 감독님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현숙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신나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좋아합니다. 감동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선미님 진아 김 예술 감독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도 구독 누르고 왔어요. 앞으로도 관심 갖고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응원할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오늘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진아김 예술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로스쿨도 합격하셨어요? 네. 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말만 하면 오래된 얘기라고 하시는데. 아니 정말 오래됐죠. 이야. 사회학 네. 전공에 법 로스쿨 합격에 네. 피아노는 옛날에 19살 때 라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 협연하고 이거 뭐 정말 신기합니다. 그 유학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 하나 해주세요. 에피소드요? 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에피소드는 제가
사전 준비를 미처 못해서요. 네. 사실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는데 네. 그냥 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무언가일수록 뒤는 정말 많은 노력과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학도 그런 종류의 어떤 과정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피소드가 당장 기억나는 거는 지금 없는데 그냥 어린 시절에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되는. 어허.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축하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도 어린 시절에는 뭐 늘 착하기만 했겠어요. 뭐 가끔씩 뭐 사고를 칠 때도 있고 네. 수습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뭔가 이제 혼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 않았던 기억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재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말 재산이고 네. 삶을 이렇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언가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들 그런 혼자 이렇게 다 해결하고 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슈를 해결하는 힘이 유학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자,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또 가장 특별하게 생각되고 모든 공연이 중요하겠지만 또 생각나는 공연이 하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어, 일단은 뭐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공연이 공연들이 소중하지만 너무 소중한데 네. 특별히 또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갔던 공연들, 네. 또 준비하는데 되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공연들. 왜 웃으세요, 아니, 선생님? 네. 그 고통이 느껴져서 아, 그래요? 심혈이라고 되게 말씀하시는 그 거의 음, 우스어린 눈빛을 제가 보고야 그렇죠. 왜냐면 말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러나 네. 과정은 그러나 네. 결과는 또 네. 관객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박수 쳐주면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 앞서 그 소개해드렸던 구세어라 금수나를 네. 연주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때 그때 참 많은 곡들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 구세어라 금수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때 BTS의 DNA도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제작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때는 또 영화음악 OST를 또 많이 편성을 하면서 뭐 인디애나 존스라든지 뭐 아라비아 로렌스 이런 명곡들 네. 제작을 많이 하고 해서 이 공연이 또 기억에 남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콘텐츠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어려운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 예술 경영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전공자들 많아지고 또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장래 희망이 예술 감독인 이 어린이 청취자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청소년 청취자도 있고요. 음.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할 만큼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그러나 초대석이 명사 초대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만 아니요, 조금 더 앞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네,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기에 화려한 직업일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밑에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 예술 감독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만약에 있는 분이시라면 이 직업의 특성상 굉장히 폭넓은 사고와 통합적인 수용력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사실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학교 생활, 내가 지금 무언가 보고 있는 문제지 그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뛰고 선보여야 되는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라는 마음을 품고 눈을 좀 열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상하고 상상해서 실현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능력이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실현을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EBS에 완벽한 게스트가 있을 수가. 야,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해서 제가 보통 그 나름 정리의 달인으로 요즘 듣고 있는데 정리를 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공연 전과 음, 공연 음, 후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굉장한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 보통 예술가 음, 아티스트들은 공연 자체 실현에만 포커싱이 있지 음. 않습니까? 하지만 예술 감독은 전과 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전과 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영역 확대를 음, 의미하는데 그런 폭넓은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평소 해야 될까요? 정말 음, 대본에 없는 얘기라. 네. 그렇죠? 당황스럽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네. 또 상대적으로 그런 만큼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하나만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도저도 다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 하나를 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는 데 쓰면은 그 하나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좀 건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선한 그래서 영향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 선하다는 것이 꼭 착하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가지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일까? 그것이 아하. 어디언스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인들이 예술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냉장고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바하의 무반주 첼로조 곡을 입혔을 때 그냥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술이 발휘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아, 계속 보시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저의 신경 이게 쓰지 마시고 말씀 제가 이어주십시오.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행복하게 듣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볼 때 나를 보지 말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연습? 저는 그것이 되게 저한테도 중요하고, 이런 이제 전후를 준비하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예술 경영인을 불러서 제가 참 색다른 또 이 감정이 드는데 보통 아티스트 분들에게 이 거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테크닉과 스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거침없으시고 제가 대본에 없는 짓궂은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뭐 전혀 흐트러짐 없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네. 그 사회학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혹시 토론 수업이나 네,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사회학이 유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전공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처음부터까지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 볼 때 문제집이 뭔지 아세요? 시험지가 공책 한 권이 나와요. 공책? 예, 빈 공책. 뭐 예. 두껍지 않은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말하고 쓰는 연습을 그때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괴로워하면서. 아니 그래서 네네. 지금 저는 좀 놀라운 점을 제가 캐치한 게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나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도 너무 차분하게 지금 대응을 하시잖아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또 청취자분들이 음.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니요, 청취자분들은 당황하는 모습을 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사실은 당황했는데. 아니 그래서 네네.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도 아, 공연에서 일어나는 예술 활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에서도 정말 예술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정은님, 클래식 퇴교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퇴교의 클래식을 잘 듣고 있는데 예술 감독님, 진아김님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곡을 잘 듣겠습니다. 많은 곡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 가장 보람 있으실까요? 예술 감독으로서, 음악인으로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아, 사실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보람된 일인데요. 그런데 또 이 예술 감독이라는 이런 축복된 직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든 무언가를 세상과 보다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린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일 텐데, 우리의 작품들을 또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할 때, 그때 굉장히 가장 보람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인간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음,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끼는 동물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술 감독 진아 김의 꿈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런 질문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쵸? 네, 되게 저도 어려워요. 매번 드리면서 저에게 누가 만약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는 다행히 제가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한 사람이라 다행입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꿈이 이제 뭐 청소년기 때 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서 더 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서 그 질문 주신 청취자분들 분께 네. 드린 답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혹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일들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뭐 가사라고 하더라도 주부들이 나를 위해서 밥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이런 타인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내가 겪고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공연이든 책이든 음악이든 캠페인이든 이런 문화 컨텐츠를 매개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나누고 저도 함께 배우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예술 감독 진아 김의 이 실천과 야망에 대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짝 엿본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만나죠. 네네. 예, 9월 맞아요. 달에 9월 27일인가요? 네네. 앞서 이걸 제가 참 소개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긴장을 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대구 수성못 네네. 이 야외 네네. 음악회에서 저희가 네. 또 만나게 되는데 네. 그때 아까 언급한 슈베르트 세레나데 음. 또 투사의 노래 네. 슈타인송 네.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네네. 가겠습니다. 아, 함께 잘 준비해 보아요. 오늘은 제가 게스트로 모셨는데 그때는 제가 또 게스트로 가는 입장이라 무섭습니다. 자, 좋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오페라디오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아리아 명곡을 다시 듣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끝곡은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진아김이 즐겨 듣는 곡입니다. 장필립 밤베 살레이의 곡으로 좀 들으려고 하는데 자 끝까지 써주시면 좋겠는데 곡이 원래 바뀌었죠. 라마이노프로 했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저희가 많이 써가지고 바꿔주신 것 같아요. 자 장필립 밤베 살레이의 이지성 일렉기타 장필립 밤베 살레이의 지휘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의 더 Fifth Season입니다. 오 이거 저 들었었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가 이 작곡가분 이 네. 장필립 밤베살레이가 직접 지휘도 했는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곡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을 했어요. 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것이 창작곡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좋은 이제 명곡이라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때 객석에서 들었다니까요. 아 그러십니까? 그랬어요. 좀 감동인데. 정말 감동이에요. 와 오늘 네. 제 방송에서 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네. 더 피프트 시즌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뵙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